오늘은 5편으로 어느 소공인의 도산 위기 극복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소수의 직원들과 가족처럼 운영하는 소공인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지만 벗어나게 되는 의미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래처 때문에 종종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아주 특별하게 벗어난 사연을 설명드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쉽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이나 경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성심껏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설명은 카카오 아이번역 아나운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창업 과정을 보겠습니다. 대표자는 30대 후반이었고 20대의 생산 현장에서 업무를 배우고 창업하였습니다. 5명 이내의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원청 기업에 납품하고 직원도 적어 가족이 운영하는 분위기의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만날 당시 연간 매출 규모는 5억 원 정도였으며 당기 순이익은 약 5천만 원 내외의 소공인이었습니다. 소공인은 관련법에서 9인 미만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기업을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여성 CEO가 가족회사 같은 분위기로 운영하며 유명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대기업의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창업 후 원청 기업인 대기업으로부터 우수 협력사로 인정받고 10년 이상 거래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이었습니다. CEO와 직원은 업종 특성상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원청 기업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경영하던 이 기업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검은 백조가 찾아옵니다. 원청 기업인 대기업이 부도나게 됩니다. 대기업인 원청 기업이 부도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청 기업이 부도가 나니 납품했던 제품 대금 약 1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금력이 약한 소기업 특성상 자금 경색으로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CEO는 납품 대금 회수 문제로 원청 기업을 방문하니 많은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원청 업체 대표자는 채권자를 피해 다니고 있어 만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고 만나도 원청 기업 대표자를 채권자들이 둘러싸고 말 그대로 달달 볶고 있었습니다. 여성 CEO는 그 광경을 보고 난감하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사로 돌아와 여성 CEO는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원청 기업의 지속적인 구매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청 기업이 부도나서 대표자가 큰 곤경에 처하고 채권자에게 수모당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 CEO는 며칠 후 5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여 원청 기업을 찾아가 대표자에게 주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했다며 회사 정리하고 지내시는데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원청 기업 대표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울며 그동안 잘 지내던 모든 채무자들이 찾아야 난리법석을 떠는데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기하기 위해 모처 창고에 보관한 의류 제품을 보여주며 채권만큼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여성 CEO는 원청 기업 대표자의 배려로 매출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어 부도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여성은 시장에서 몇백 원을 깎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렇게 모성애적인 넓은 마음도 있는 듯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다 보면 납품 대금 회수에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처의 경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납품 대금 결제 기간을 못 지키고 길어진다든가 지키지 못하면 거래처의 경영 상황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납품 물량 축소 등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납품 채권에 대한 법적 채권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회수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서식 등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 분야이다 보니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납품 채권 민사소송 절차를 마련하시면 계속 활용하여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매출채권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시면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하시면 거래처 불량 채권으로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추로이 반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는 증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에게서 나간 것은 당신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인데 행운이나 불행,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등이 결국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인과응보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여사장님도 좋은 행동을 하셔서 그 보답이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이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성장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의로 좋은 행동을 많이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편에서는 기술 창업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